안녕하세요. 저는 60을 바라보는 노년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둘이 김포에 살고 있어요. 설마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날쯤 되니 종종 사는 게 뭔가 혹은 내가 잘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대에는 돈 벌어 동생들 건사하느라 바빴고 30대 40대에는 애 키우며 아둥바둥 사느라 정신없었죠. 그러다 자식들이 각자 살 길 찾아 집을 떠나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년 봄에 막내딸이 독립하고 나자 그런 마음이 더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면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러니 온종일 조용한 집에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곁에 앉아 주저주저 떠들게 됐죠. 또래들이 나이 들수록 내감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 남편에게 더 애틋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남녀 간의 두근거림이나 설렘과는 다른 감정이었죠.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부분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한 가족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니 젊을 때도 안 하던 짓으로 저를 황당하게 만들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여 무료한 하루를 보내던 분이 계신다면 잠시나마 흥미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농사꾼 집안의 장녀였어요. 아버지는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에서 태어나 죽으나 사나 농사밖에 모르는 분이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10살 때 겨웅디석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엄마는 딸 셋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네요. 그런데 과부 생활 3년 만에 엄마가 갑작스레 서울 남자를 만나 제가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청산가부 막내딸을 시집 보내려고 팩방으로 노력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새아버지의 밑으로도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쌀집을 하며 대번 먹고 살 만한 사람이라 재혼하긴 했겠죠. 하지만 두 남매와 딸 셋까지 책임지기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할아버지와 시골에 남고 엄마만 혼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아버지가 명절에 외갓댁에 올 때마다 저희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겨왔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맞이인 저에게 슬쩍 용돈 봉투를 찔러주기도 하셨어요. 엄마는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새아버지가 저만 조용히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고연아, 너 대학 가고 싶거든? 고민하지 말고 말해라. 공부도 잘한다면서 괜히 동생들 챙긴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네,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고맙긴 했지만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상에 지나게 바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연로한 할아버지의 약값과 동생들이 학비를 댔죠. 그렇게 가족들을 챙기며 25살이 됐을 때 태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하셨어요. 고향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아주 성실하니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결에 선을 보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좁은 총구석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남편이 꽤 괜찮은 남자로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사투리 없이 깔끔한 서울 말투가 제일 끌렸어요. 남편도 나기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 상경에 겉으로는 완전 서울 남자였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재지도 않고 상대가 그러자고 하니 그냥 결혼한 거죠. 그래도 남편은 나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타정하진 않았지만 자기 할 일은 하는 남자였고 시부모님도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만 가면은 묵혔던 집안일을 꺼내 놓으셔서 그렇지 따로 눈치 주는 건 없었거든요. 물론 저 있을 때 자꾸 이불 빨래며 장롱 정리를 하시는 건 피곤했어요. 하지만 나이 먹어가니 그것도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니더군요. 혼자 하기 엄두가 안 나셔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인천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다녔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하며 인천에서 살고 있었죠. 뭐 사무직은 아니었고요. 공고를 나와 생산 라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공장장까지 하며 꽤 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하더군요. 회사도 대기업이라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연말에는 보너스도 나왔네요. 그래서 새아버지가 더 적극적으로 결혼시키신 거예요. 신혼살림도 회사에서 나오는 사택에서 시작했으니 살면서 회사 덕을 톡톡히 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놀고 먹으며 편히 남편 월급만 받아 먹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직장이 든든해도 삼남매 키우려면 외벌이로는 힘들었죠. 그래서 애들 머리는 제 손으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인형 눈 붙이고 양말에 리본 달며 부업을 했네요. 거기다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식재료도 싸게 사려고 먼 길을 돌아서 더 저렴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걸로 남들이 사 먹는 음식도 전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며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결혼 1년이 넘어 아들을 하나 낳고 3년 후에 연년생으로 딸 둘을 또 낳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자식 뒷바라지하며 남들처럼 살았죠. 그러다 아들과 큰딸이 결혼하고 작년에 막내딸이 독립한 겁니다. 평범한 제 형제들과는 다르게 막내는 좀 유별났어요. 결혼 생각도 없고 뜻맞는 친구와 사업을 하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두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 번뿐인 제 인생이니 헛짓이라도 마음껏 해보라고 놔뒀네요. 그래서 다섯이 복잡거리던 집에 덜렁 둘만 남게 됐습니다. 자식들 내보낸 노년의 여느 가정이 그렇듯 저희 집도 절간같이 조용해졌죠. 그러다 남편이 퇴직했어요. 자식 키울 때는 시간이 그렇게 더딜 수가 없더니 막상 노년이 되니 나이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정작 퇴직한 남편은 어떨지 듣지 않아도 짐작이 됐네요. 활기차게 일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당신은 늙어서 쓸모가 없어 하고 내쳐지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남편에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더 성가는 걸로 하려고 하고 밥도 몇 끼 더운 밥을 해먹이려고 했죠. 그리고 둘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노년에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싶었네요. 물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통장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아껴 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알콩달콩 사는 노부부의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도 남편과 남들 보기에 흐뭇한 하운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군요. 퇴직한 다음부터 현역이 무색하게 밥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디를 그렇게 가는지 물어도 시원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니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며 물어봤죠. 요즘 어디 그렇게 다녀요? 혹시 뭐 창업 같은 거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아니야? 나라고 평생 남 밑에서 일하란 법 있나? 아니, 평생 자동차만 들여다본 사람이 뭘 해서 사업을 해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치킨만 지겨서 치킨집 해? 다 필요하면 배우는 거지. 아서요. 그나마 퇴직금 남은 거라도 잘 건사하게 그냥 있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럼 사지읒이 멀쩡해서 밥만 축내고 살란 말이야? 왜 밥만 축내? 나랑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놀려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 친구 남편은 집에서 난을 키워서 분양도 한답디다. 그것도 소일거리도 되고 부업도 되고 그런다니까. 정 뭐를 하고 싶거든 우리도 그런 거나 알아봅시다. 아, 그거 키워서 언제 돈이 돼? 그리고 난 식물에는 관심 없어. 답답하기는 하지. 그래서 뭐를 해보려고 그리 바삐 다녀요? 밖에 다니면 뭐 뾰족한 쓰라도 생겨?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는 거지. 어제는 진철이 만났어. 진철이? 구미학교 동창? 요즘 좀 뜸하더니 무슨 일로? 내가 돈 버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겠어. 걔도 몇 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등산복 매장 하잖아. 미번에 들으니까 꽤 잘 번다고 하더라고. 그거야. 목도 잘 알아보고 운도 따랐겠지. 당신은 산도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등산복을.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꼭 그런 거 한다고 해. 그냥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 만나보고 사는 얘기 듣고 그러다 보면은 뭐 보이는 게 있겠지. 계속 그렇게 밖으로만 두니 난 당신이 퇴직한 게 실감도 안 나네. 고마운 줄 알아야지. 회사 간다고 구들장 지고 앉아서 꼬박꼬박 밥 달라고 해봐. 그때는 제발 좀 나가라고 소원을 할걸. 듣고 보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매일 아침밥 먹고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 있거든요. 아유, 지은 엄마 팔자 좋구만. 이제 줄줄이 손주 태어나봐. 빽빽거리는 것들 봐주느라 허리가 힘다고. 근데 거기다 남편까지 삼식이면은 정말 죽어난다니까. 삼식이가 뭔지 알지? 일 관두고 집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남편. 나야 큰아들은 애 때문에 처가살이해서 신경 쓸 거 없고 지선이야 아직 소식도 없어. 그럼 지금을 즐겨야지. 좀 있으면 비상 걸릴 거야. 나 봐. 딱 애들 어린이집 갈 시간만 차유잖아. 그것도 이제 3살이니 그 시간이라도 생긴 거지. 돌쟁이 때는 완전 꼼짝없이 잡혀 살지. 난 이따 4시 되면 칼같이 어린이집 문 앞에 대기해야 돼. 아유, 오죽하면은 에데렐라라는 말이 있겠어? 신데렐라는 12시, 에데렐라는 4시. 어머나, 그런 말이 있어? 사람들도 참 웃기네. 그러니 지은 엄마도 바쁜 서방님한테 감사하면서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그래. 지금이 딱 태평성 되니까. 그 말을 떠올리니 바쁜 남편이 오히려 고마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이 방정이라고 제가 호강에 겨우 못하는 말을 했나 봅니다. 바로 얼마 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글쎄 결혼도 하지 않은 막내딸이 제 언니를 제치고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왔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산 딸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하긴 집을 나가고는 명절에나 삐쪽 얼굴을 보이니 임신한 걸 숨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추석에 멀쩡하던 애가 설에는 푸른 배를 안고 나타났으니 저는 기절할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애가 생겼으면 말을 했어야지. 죄송해요 아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준석이 좀 이따가 인사 올 거야. 잘해줄 거죠? 뭐가 예쁘다고 잘해줘. 대학 때부터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좋으면 결혼을 했어야지. 그때는 친구였다니까. 근데 매일 얼굴 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일단 애 낳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어요. 막내딸의 말에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아니, 부모가 없는 애들도 아니고 일단 상견례 잡고 식을 올려야지. 엄마는 배가 이래서 무슨 결혼식이야. 그리고 중석이랑 나랑 둘 다 식 올릴 생각은 없어요. 다 낭비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난 그런 거 싫어. 안 그래도 저기 말하면은 어른들이 결혼식 하라고 할까봐 여태 미룬 거예요. 뭐? 아이고, 어디서 너 같은 애가 나왔어? 아니, 뭐를 잘못 먹었길래 돌연변이를 낳았나 모르겠네. 준석이네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 네, 그 집 부모님은 완전 트인분들이야. 우리 인생이니까 싫으면 하지 말라셔요. 아니, 그 집만 부모고 우리는 아니야? 왜 그쪽 말만 들어? 엄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싫어서 그런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오빠랑 언니 할 때 사람들 많이 불렀잖아요. 애서 보내면서 다 결혼식에 부르는 것도 요즘 세상에 민폐야. 도통 말로는 애를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하가 취미로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런 제 마음에 기름을 붓더군요. 근데 엄마,
우리 사업 이제 자리 잡는 중인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애들 좀 봐줘야겠어요. 나 애만 낳아놓고 다시 일해야 해. 아니, 시댁 말만 들으면서 애는 왜 나한테 봐달래? 그 좋은 시부모님한테 봐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 시부모님은 아직 일하세요. 그래서 애들을 봐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근데 너 아까부터 왜 자꾸 애들이래? 애를 또 낳을 거야. 제 말에 딸이 잠깐 못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사실 쌍둥이 가졌어. 뭐라고? 아니, 증석이 집안에 누구 쌍둥이가 있어. 우리는 없잖아. 아니야, 엄마. 그게 일란서 쌍둥이는 유전이 아니래. 다 속설인가 봐. 이게 무슨 나 똑개미 같은 소리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원. 사이는 딸과 대학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어요. 나무랄 데 없는 아이긴 했지만은 사이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저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심정으로 막내딸의 쌍둥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보낼 노년을 꿈꿨는데 말이죠. 인생은 정말 마음같이 안 되더군요. 그 후부터 저는 항원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애 키우던 기억은 까마득하고 한꺼번에 둘이나 울어대니 밥 한 술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네요. 물론 딸이 아이들 맡길 때는 제 아버지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남편은 손자들을 맡고 나서도 눈치를 살살 보며 자꾸 밖으로 돌려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딱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사업 구상한다는 핑계였어요. 그러니 저는 미칠 노릇이었죠. 젊은 사람도 혼자 쌍둥이로 보기가 힘든데 정말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아침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철이가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아직 민식이는 괜찮은데 같이 있으면 옮을 것 같아서 이따가 병원 문 열면은 진료 좀 봐주세요. 요즘 독감이 돈다고 하는데 걱정이야. 애들이 어디나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괜찮겠지. 만나는 게 우리랑 너희 둘뿐인데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따 아버지랑 같이 병원 다녀와서 연락할게. 응, 미안해 엄마. 그런데 딸이 나가고 나서 조금 후에 남편도 부스럭거리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열이 나는 손자의 이마를 짚어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나가요? 급한 일 아니면은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민철이가 열이 나요. 애 둘 데리고 내가 혼자 어떻게 병원을 가요? 안 돼. 오늘은 진짜 중요한 약속이야. 무슨 약속인데? 미룰 수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안 돼. 동창회란 말이야. 동창회? 아니 무슨 동창회를 이렇게 꼭 또 새벽부터 해요?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다들 퇴직하고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저녁까지 기다리나. 사람만 많아지고 정신없지. 한가한 시간에 만나야 식당 잡기도 편하니 그러지. 아니, 애가 열이 난다니까요. 아무리 동창회가 중요해도 우리 손자들보다 중요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 그래. 다들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얼마나 한참 전에 잡아놓은 건지는 알아. 애들이야 다 아프면서 그러는 거지. 셋이나 키워보고도 그런 소리들래. 퇴직해서 다들 할 일 없어서 일찍 만난다면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이 사람이? 나가는 사람부터 우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가서 사람을 만나야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하지. 그 말한 지가 벌써 몇 달째예요. 여태 안 생기던 일이 동창회 간다고 생겨요? 마누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김 빠지는 소리나 하니까 잘 될 리가 있어? 오늘만 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아프잖아요. 이러다 민석이까지 같이 열이라도 나면은 나 혼자 어떻게 해요? 택시 타고 병원 가면 되지. 길에 놓을린 게 택시인데 무슨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꼭 가야 하는 약속이니까 괜히 기분만 잡치게 하지 말고 애나 잘 봐. 그러더니 남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사실 그맘때 남편은 안 하던 짓을 하며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하지는 않았어도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쯤에는 전에 없이 반찬 투정도 하고 저를 면박주기 일쑤였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애들 보며 저녁을 좀 늦게 차리자 갑자기 성질을 내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몇인 줄 알아? 애만 사람이고 돈 못 버는 남편은 사람도 아니냐? 언제까지 굶고 기다려야 해? 아니, 애들이 여태 칭얼거린 거 봤으면서 왜 그래요? 아, 밥통에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있겠다. 당신이 좀 차려 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멀쩡한 옆에는 놔두고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돈 벌어 갖다 바친 줄 알아. 누구 덕에 여태 편하게 살았는지 모르고 늙었다고 벌써 밥을 안 주고 구박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그렇지. 내가 무슨 구박을 했다고 그래요. 이래서 내가 기를 쓰고 밖에 나가는 거야. 집구석이라고 있어 봐야 꼴랑 그 김치뿐인 밥상 한 번 받기도 힘들고. 그것도 뭐 입맛 돌게나 차려주나.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눈에 눈곱을 잔뜩 달고 내놓으니 있던 입맛도 싹 따라마지. 아무리 늙었어도 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답게를 꾸미고 살아. 넌 요즘 아주 거울 한 번을 안 보고 살더라. 애들 때문에 밤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판에 무슨 거타령이에요. 요새 이상하네. 언제는 내가 집에서 푼칠하고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 하는 말이지. 평생 꾸밀 줄 아나 콧소리 한 번을 낼 줄 아나. 목석하고 살았어도 그보다는 낫겠다. 그나마 밥이라도 잘 차려내니까 그걸로 참고 살았는데 이제 늙었다고 그것도 하기 싫으냐? 아, 됐어. 말을 말아야지. 잔말 말고 빨리 밥이나 차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들 보느라 죽을 살통하는데 남편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이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기어코 동창회를 가겠다고 집을 나선 겁니다. 그쯤 되니 저도 화가 나서 속이 끓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고 제 5분도 되기 전에 딸아이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다행히 오늘 잡았던 회의가 치유됐어요. 상대 업체에 일이 좀 생겼는지 내일로 미루자고 연락이 왔네. 김서방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안 그래도 걱정됐는데 잘 됐지 뭐. 우리가 병원 갔다가 애들 집으로 데려갈게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가? 아,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동천으로 한다고 나가더라. 오다가 만났니?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도 모르고 누구랑 신나게 통화하시던데? 근데 저거 아빠 제가 많이 해요. 그러면서 딸이 식탁 위를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정말 남편의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 어머나, 동청이 난다는 사람이 지갑도 안 들고 갔네. 어쩌니? 네 아버지 멀리 나갔던. 아니, 방금 전까지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통화하고 계셨다니까. 빨리 나가면은 아직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져다 드릴까? 아니야. 넌 애들 보고 있어. 내가 후딱 갔다 올게. 그래요. 김서방 오면은 그냥 애들 데리고 바로 갈 거니까 우리 집에 없으면은 간주하세요. 그래서 저는 손자를 딸에게 안겨주고 서둘러 지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것 같더군요. 이 사람이 돈도 없이 어디로 간 거야? 아직 지갑 없는 것도 모르나?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남편의 타박하던 게 사람이 지갑도 안 가져갔는데 모른 척 나섰냐며 쥐어먹는 소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혹시나 싶어 더 멀리까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내려와 아파트 입구까지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간 줄도 모르겠고 지갑 없는 걸 알면 되돌아오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밖으로 나간 줄 알았던 남편이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나오더군요. 거기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장이었는데 남편이 한 달 전부터 다니던 곳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젊어서도 안 하던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상하던 참이었죠. 그래서 걱정이 된 제가 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도 힘든 운동을 왜 갑자기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큰일 나요. 누가 무식하게 힘든 거 한다고 해? 다 나이에 맞는 운동이 있어. 천천히 걷기를 해도 되고. 걷기 할 거면은 그냥 집 주변이나 한 바퀴 돌면 될 거를 왜 돈을 들여요? 거기 보면은 맨 젊은 사람들 뿐이더만. 뭐 근육 만들 일 있어요? 근육은 무슨? 집에서 노니까 체력이 떨어질까 봐 그러지. 건강도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 몰라. 당신도 푹 퍼져 있지 말고 운동 좀 해, 운동. 나중에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그러면서 돈을 내고 등록하더라고요. 한데 동창회에 간다던 남편이 그 헬스장에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이 아니었어요. 분명 집에서는 외출복 차림이었던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아하니 헬스장에 운동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으러 간 것 같더라고요. 거기 목욕탕처럼 샤워시설도 있고 개인 사물함도 있으니까요. 아니 저 인간이 동창회 간다더니 등산을 가면 간다고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옷을 갈아입어? 저 옷도 미리 사다 놓은 건가?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몰래 옷을 갈아입은 것도 그렇지만 평소 등산이라면 질색하던 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도 제가 등산을 가자고 했더니 인상 안 쓰며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산에 가는 거 봤냐? 늙어서 골병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 어차피 내려올 거를 왜 길을 쓰고 올라가?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겠어? 그랬던 남편이 저를 속이고 등산을 가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뒤를 쫓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따라가는 것도 모른 채 어딘가로 급하게 향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가는지 그냥 계속 걷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가벼운 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그 뒤를 계속 따라갔네요. 그랬더니 20분쯤 걸어 동네에서 가까운 등산로에 도착하더군요. 거기에는 아침부터 산에 가려고 나온 사람들이 335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한 무리로 다가가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리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많았습니다. 바로 퇴직하고 등산복 매장을 운영한다는 남편의 친구가 보였던 거죠. 그 친구 말고도 저와 안면을 트고 지내던 동창들도 몇 명 있었고요. 저는 정말 남편이 친구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등산을 가긴 하지만 동창회가 맞긴 하니까요. 그런데 동창들의 뒤로 여자들의 모습도 보이는 게 구보동반 모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언짢기 시작했어요. 같이 가자고 하면 분명 따라 나섰을 텐데 저한테 시침이 뚝 떼고 혼자 간 남편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 지갑을 전해줄 요량으로 남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때 등 뒤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재수 씨? 뒤돌아보니 저희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줬던 남편의 친구가 서 있더군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일남 씨, 안녕하세요. 지은 아빠가 지갑을 놓고 와서 전해주려고 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오늘은 지갑이 필요 없어서 안 가져온 걸 거예요? 회비로 운영하는 거라. 어머, 그랬어요. 어쩐지 이런 실수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근데 오늘 부부동반 모임이었어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해줘서 저는 몰랐네요. 네? 그게 재수씨? 요즘 쌍둥이 보느라 정신 없다면서요. 괜히 말해봐야 오디도 못할 거 속만 상할 것 같다고 하더니 아예 말을 안 했나 봐요. 아하하.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데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였어요.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같고 안색도 안 좋아 보였죠. 그러다가 제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기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친구의 부인에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 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 친구가 자기들 무리로 뛰어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리 다급한지 헐레벌떡 뛰어가며 목청 높여 소리치더라고요. 당연히 그 소리는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 윤식이 와이프가 왔어. 재수씨 아무것도 모르고 왔나 봐.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남편 친구 무리가 허둥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웃고 있던 남녀가 사색이 되어 하나둘 내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어리둥절했죠. 그런데 파랗게 질려 36개 지랭난치는 여자들을 자세히 보니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꽤 친하게 알고 지내던 아내들도 여럿 있었거든요. 한데 그날 남편 친구들과 등산을 하려던 여자들은 전부 낯선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박에 그 모임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부부 동반 등산이 아니라 흔히들 말하는 묻지마 등산이었던 겁니다. 모르는 남녀가 등산을 핑계로 만나 술도 마시고 그러다 불륜도 일어난다는 문제의 현장이었던 거죠. 저는 황당한 마음에 잠시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는 남편을 재빨리 붙잡았어요. 그러다 화들짝 놀란 남편이 예상대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당신은 등산하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어쩌지? 예진이 갑자기 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때랑 꼭 같이 오자고. 그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이게 동창이니? 너희는 동창회를 산에서 그것도 모르는 여자들 끼고 해. 무슨 모르는 여자들이라니. 다 부부 동반으로 온 거잖아. 나야 당신이 애들 보느라 정신없으니까 괜히 말해봐야 오지도 못하고 속만 상할까봐 말을 못 거는 거지. 부부 동반? 오냐 그래. 아까 온 게 다 네 친구들 부인이라고? 잘됐네. 한동안 못 봐서 나도 안부가 궁금했는데 오늘 다 전화 돌려서 인사 좀 해야겠다. 왜 나보고도 말없이 그냥 갔는지도 물어보고. 아까 온 게 일남씨, 철홍씨, 동진씨, 그리고 누구더라? 아, 병연씨도 있었지. 제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뜨더니 침을 꼴깍 삼키더군요. 그러면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전화를 해서 뭐하게? 뭐하긴. 자기 남편들이 이러고 다닌다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 여자들도 나처럼 집에서 이유도 모르고 구박당하고 있을지 모르잖아. 구박은 무슨? 내가 무슨 구박을 했다고 그래 이 사람아? 너 이런 짓거리 얼마나 하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나만 보면 화장 타령해, 반찬 타령해. 사람은 들들 못 갔니? 이슬 뻘겋게 칠한 여자들 옆에 끼고서 같이 술 마시니까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지. 소령 누가 같이 술을 마셨다고 그래. 오늘이 처음이야. 나는 정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진짜리 그 자식이 자기 등산본 매장 단골들한테 듣고서는 나로 꼬리겨서 딱 한 번만 나와본 거라고. 아, 맞다. 진철 씨도 있었구나. 깜빡할 뻔했네. 이봐, 지은 엄마. 사람 말을 좀 믿어봐. 걔들도 다 오늘이 처음이야. 우린 정말 결백하다니까. 결백? 웃기고 자빠졌네. 처음이던 100번째던 평생 뒷바라지 해준 부인들 속이고서 여기 나온 거부터가 글라먹은 거야. 퇴직했으면 얌전히 만나서 인생 2회차 고민을 하든지 집에서 못했던 가장 노릇하며 가족을 챙기든지 어디 다 늙어서 이런 짓을 해.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설마 애들한테 말할 건 아니지? 으헤, 좀 전까지는 결백하다더니 자식들도 그건 안 믿어줄 것 같아. 아니, 평생 가족 위에 일한 남편이 실수 한번 했기로써니 그걸 한번 못 넘어가. 너만 가족 위에 살았니? 나는 네가 벌어다주는 노원 꽁으로 받아먹으면서 배 두드리고 살았어.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손자 열난다는 것도 모른 척하고 마누라 혼자 애 둘이랑 씨름하는 것도 모른 척하고 여기가 그리 오고 싶대. 그러고서는 무슨 사업구상, 재취업? 지나가는 똥기가 웃겠다. 그래도 다른 집에 전화는 하지 마.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걸 남의 집에 푹푹하지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 뭐 저러고 다니는 거 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남편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건 그 집 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알려는 줘야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어찌 그리 하는 짓이 똑같은지? 하나만 말리고 나섰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야. 참, 사이좋은 동창들이다, 진짜. 아, 나보고 그 엄마를 어떻게 들으라고 이러는 거야? 그건 네 사정이지. 내가 이 마당에 그런 것까지 배려해줘야 해? 너는 언제 내 생각했어? 애들한테 치이고 볶이느라 정신없는 마누라 보고도 이러고 다녔으면서 평생 산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너 다 늙어서 갑자기 운동하겠다고 헬스장 끄는 것도 다 저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체력 딸려서 헉헉거리만 창피하니까 등산 잘 하려고 운동했니? 그러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허공을 보며 헛기침을 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짐을 여행 가방에 담아 모두를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자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내가 왜? 평생 개고생하면서 마련한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럼 내가 나가. 그래, 그게 정소원이면 내가 나갈게. 근데 그럼 쌍둥이는 당신이 볼 거지? 내가 어디 갈 곳이 있겠어. 동생네나 가야 하는데 거기서 애를 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애들 집에 가? 네 아버지가 바람 들어 침 나왔으니 나 좀 같이 살자 그래 볼까? 뭐? 아니 내가 무슨 바람이 들었다고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럼 어떡해? 나는 당신이나 못 살겠고 어린 것들은 돌봐야 하는데 그러니 당신이 나가야지. 아니면 혼자 여기 남아서 자식들한테 망신당하고 쌍둥이 돌볼 자신이 있으면은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 내가 나가면 그때는 뭐 애들을 몰라. 당신이 아까 온 여자들 누군지 되면은 내가 애들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줄게. 그냥 일자를 구해서 지방 간 걸로 할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여자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럼 내가 진철 씨한테 물어볼게. 그쪽에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지. 와, 이 사람이 왜 이래.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정말 왜 이래. 내가 뭐 모텔에를 드나들기랬어? 여자랑 대낮에 입을 맞추기랬어? 그냥 답답한 마음에 잠깐 딴 생각 좀 한 걸 가지고 정말 이럴 거야.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또 하고 다녔는지 알 게 뭐야. 오늘이 처음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을 그렇게 감쪽까지 속여놓고 뭘 믿으라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젊어서 애 키우고 돈 버느라 못하고 미룬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늙고 싶었어. 근데 매일같이 일자리 알아본다고 나다니길래 지 죽을까봐 말리지도 못하고 지켜본 거라고. 그러다 좋은 시간 다 그냥 버렸잖아. 이제 또 손잡은다고 꼼짝 못하고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당신까지 일해야겠어. 그러면서 저는 밀려오는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한참 울고 난 저는 다짐하듯 말했어요. 애들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 조론해. 조론? 그게 뭐야? 당신은 텔레비전도 안 봤어. 황혼에 이혼하기 복잡하니까 서류는 그냥 두고 안 보고 사는 거야.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 요즘에 유명한 남자 배우도 그거 하고 혼자 사는 거 나오더라. 뭐? 그럼 나보고 이 나이에 혼자 나가서 밥 해먹고 살란 말이야. 그놈의 밥 타령은 김치뿐인 밥상이나 싫다며. 내가 눈곱도 안 떼고 차려주는 거 먹기 싫다고 한 게 누군데. 그러니 나가서 곱게 밥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라고요. 그 좋아하는 등산도 실컷 다니시고요. 나도 이제 안 말려. 아, 정말 미안하나. 내가 잘못했어. 나 나이 먹어 서러운 것만 생각하고 당신 힘든 생각을 못했어. 평생 고단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산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재미 좀 찾아보려고 한다는 게 그만. 지은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그동안 애비 노릇, 남편 노릇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한 번만 좀 봐줘. 그 재미를 나랑 찾아야지. 왜 밖에서 찾아? 당신 말대로 평생 쌓은 가장의 노력을 그런 헛짓거리로 한 번에 날려? 아우, 이 진아. 저는 남편의 등을 마구 때리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울어도 가슴에 쌓인 울분이 쉽게 가시지 않더군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을 일단 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죠. 일단 조로는 무효가 아니라 보류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6개월간 하는 걸 봐서 결정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항원 육아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큰애는 제가 전담하고 둘째는 남편이 전담해서 한 명씩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이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또 육아에서 해방되는 주말에는 무조건 저와 영화도 보고 등산도 다니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더니 몇 주가 지나자 오히려 저보다 더 주말을 기다리는 눈치더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결심이 필요했던 게 집과 퇴직금 문제였어요. 제가 거는 모든 조건에 금방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이 마지막 조건에는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자식들한테 평생 비밀로 해주겠다는 말에 허락했죠. 바로 집을 제 명의로 바꾸고 퇴직금을 제가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던 집을 제가 소유하게 됐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허튼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어보니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젊은 여자에게 눈이 확 돌아가면 집이고 뭐고 다 팔아먹으려고 들지? 그래서 이제 제 권리도 주장하고 재산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평생 일한 남편의 노고로 마련한 집이지만 저에게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남편이 쥐고 있다가는 금방 털어먹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저는 남편 친구의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몰랐다면 모르지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 중에 2명 정도는 문제를 짐작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상하게 여겨 뒤를 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산에 온 여자들도 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후 당연히 남편의 동창 모임은 불신의 상징이 되어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대 남자들끼리 만나는 일 없이 무조건 부부 동반으로만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이혼하는 부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들 긴 세월 살아온 정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들 모두 기가 팍 죽어서 노년을 부인들 눈치를 보며 살게 됐죠. 여러분, 저와 남편은 셀 수 없이 많은 날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좋아의 시간을 저버릴 만큼 늦바람이 좋았나 봅니다.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은 이가 걸려서 자다가도 욕이 나올 지경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살다 보면 가끔 아닌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 길이 있잖아요. 다행히 저는 그 길에서 남편을 돌려세워 다시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다시 남편을 믿고 여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동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적당히 긴장도 하고 남편을 살펴가면서 제 인생의 평안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노력 없이 유지되는 관계는 없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늙음하게 실수 한 번으로 흔해진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썰망 구독자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으면 박수를 부탁드리고 어리석은 것 같으면 따끔한 조언과 충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썰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